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좀 까다롭네요. 전 늘 제 채널의 추나 영상에서 추나요법에 관심이 생겼다면 가까운 한의원 여기저기 찾아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한의원을 찾아보시라고 얘기해왔어요. 이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제 한의원에 먼 지역에서 찾아오신 분들은 집 근처의 한의원들도 들러보고 비교해 보시라고 했고, 서울 같은 데에서 찾아오시면 암만 해도 인구 60만 밖에 안 되는 천안보다 대도시에 자라는 원장님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려 왔어요. 그런데 못 찾겠다, 가봤는데 니처럼 안 하더라, 어디는 15초 해주고 2만 원 내라고 하더라, 이거 내가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갔던 어디 한방병원 추나 흉내만 내는 곳이 아니냐, 그런 문의가 반복돼요. 제가 10년 된 틀어진 골반을 한 방에 빡 잡아줄 수 있어, 제가 그런 실력이 되면 제주도에서라도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하겠지만, 근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급성 질환이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무책임한 조언일 수 있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한의원을 가라는 거냐,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는 거냐, 그리고 막상 가봤는데 뭔가 좀 달라, 이게 잘하는 거야 아니면 이상한 거야? 납득 가능한 불만이에요. 뭘 알아야 비교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추나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대강이라도 알아두시고 한의원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뭔가 비교할 대상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추나에 대한 정보를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이왕이면 광고도 그냥 봐주.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어떻게 추나요법 잘하는 한의원을 찾을 것인가를 정리해 드릴 건데, 물론 감히 제가 우리 한의원이 제일 잘하니까 일로 오세요 라는 주제 넘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랑 다르게 하면 못하는 곳이니까 글로 가지 마세요, 뭐 이딴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추나요법 하는 한의원을 찾아갔을 때 이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면 나한테 맞는 한의원을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상 보시길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자, 일단 오해하실 수 있는 5가지 상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우두둑 하는 소리를 크게 내는 곳이 잘하는 곳이다. 이건 사실 그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분점이 될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소리를 내면 추나를 잘하는 한의원이고, 이렇게 소리가 작으면 못하는 곳이냐? 아니, 지금 영상 2개가 같은 한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환자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는 거지, 그 소리 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영상을 찍는 중이니까, 그리고 저는 유튜버니까 일부러 조금 크게 소리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소리가 아예 안 나죠. 어차피 추나라는 게 뭐 그런 소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칭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한 바를 달성했으면 여기서 멈추면 되니까 어거지로 목을 꺾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원장님들은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추나를 잘 안 해봐서 타이밍이 손에 안 익어서 못해요. 페달을 이용해서 수동 뭐 아니면 반자동,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잘 하시던데 전 이걸 잘 안 해봐서 이게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정도죠. 이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근력이 좀 부족한 여원장님들이,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신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제 지인 중에는 추나를 하는 여자 한의사가 없어서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런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엄청 부드럽게 잘해요. 저만 못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수도, 작은 소리가 날 수도, 아무 소리가 안 날 수도, 덜컹덜컹 하는 소리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내느냐 같은 건 추나를 잘하는 곳이냐 못하는 곳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오해, 추나 테이블이 없으면 형편없는 곳이다. 이건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죠. 짧게 편집해 볼게요.
저는 보통 추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시술하니까 요즘은 일반 베드에서 시술할 일이 별로 없어서 좀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이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추나 테이블에서보다 일반 베드 위에서 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원장님도 계세요. 왜냐면 그 방법이 그 원장님들한테 숙련됐으니까. 잠깐만,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 못하려니까. 아니야. 이제 고쳐줘야지. 이건 제 친구 놈 한의원이에요. 세미나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니네 한의원 좀 가자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테이블이 고장났더라고요. 하필 그날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 안 고치고 있대요. 걔는 그래도 할만하대요. 저라면 당장 AS 불러서 고쳤을 건데 그냥 할만하니까 아직도 안 고치고 있겠죠. 아마 지금도 안 고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나 테이블의 보유 여부가 추나 숙련도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오해. 정확한 자세로 하느냐. 정확한 자세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보통 골반의 높낮이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뭐 다리가 어디 한쪽이 짧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검사를 해요. 왼쪽 다리가 내려가 있었지? 잘해야 1cm 차이일 텐데 대충 하면 검사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니까 아예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양쪽 다리는 수직으로 하고 무릎과 허리를 낮춰서 발바닥에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저 같은 체형을 가진 원장님들은 허리를 숙여서 눈높이를 맞추면 배가 접혀서 그래도 허리를 낮추고 해요. 불편해도. 그래야 정확하니까. 근데 애초에 그딴 거 관심 없고 대충 흉내만 낼 생각이라면 역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고 아 골반이 틀어져서 짝짝이네요 이러고 대충 쿵쾅쿵쾅 하면 일반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가? 혹은 아 맞아 나 뭔가 삐뚤어진 것 같았어 이러겠죠. 물론 역설적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하다 보면 내가 아주 숙련된 한의사는 아니다라는 자백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 생겨요. 정말로 숙련된 분들은 척 보면 몇 번이나 쿵쿵 거려야 될지 보자마자 딱 견적이 나올 테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눈으로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확신이 안 되니까 꼭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가끔 심심풀이 삼아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여덟 번. 성공. 성공하면 박수도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절차를 지키면 오히려 미숙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아주 자신 넘칠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 정확한 자세와 각도로 검사를 하고 시술을 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의원에 갔더니 골반의 높낮이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눈썰미 좋은 분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분명 천안 아저씨 보니까 항상 다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확인하던데 뭔가 비스듬히 대충 하잖아요? 아, 내가 저거 알아. 저거 그냥 흉내만 내는 중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 라고 생각되시나요?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눈썰미는 대단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 한쪽 아킬레스건 쪽을 다친 분이라면 이게 가정을 해본 거라서 정확한 각도는 아니에요. 어쨌건 이 부분이 잘 안 늘어나면 이런 형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 다리도 같은 각도로 만들고 저 역시도 그 기울어진 발바닥 면의 연장선상에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죠. 즉 일반인들이 환자에 따른 특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 섣부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별점은 있어요. 보통은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의 눈을 보면 되긴 해요. 이렇게 하고
비슷해 보여도 시선이 다르니까. 이건 발바닥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느낌이죠. 이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아주 숙련도가 높은 원장님이라면 척 보면 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꼭 봐야 하냐. 이미 진료실 들어올 때부터 걷는 거 보고 골반 상태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났고 몇 번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산 끝났다, 뭐 이런 수준의 원장님이 계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겠죠. 세 번째 오해, 기계. 이걸 칵스라고 해요. 원래는 수동이에요. 전 그냥 일반 베드 위에서 맨손으로 추나를 시작했기 때문에 추나 테이블을 구입할 때 기준이 되도록 저렴하고 쓸데없는 기능이 많지 않은 거였지만 이것만큼은 돈을 더 들여서 오토 기능을 추가했어요. 이거 맨손으로 하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손잡이가 이쯤에 달려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수동 지하수 펌프를 작동시킬 때처럼 그렇게 팔 힘으로 해야 되니까 정말로 노동 강도가 엄청나요. 저도 이렇게 기계를 써요. 추나는 분명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한의사에 물리적 제어가 있어야 그래야 규정에 맞아요. 딱 봐도 기계는 거들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로 힘의 분배나 각도를 조절하는 건 한의사 본인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아니죠. 기계 위에다가 환자를 올려놓고 딴짓하면서 쉬면 안 되죠. 아, 힘들다. 그냥 올려만 두고 추나라고 하면 불법이니까 그냥 대충 손을 얹고 있기만 해도 합법이니까 아이 좀 쉬자. 아, 허리를 벽에 기대니까 참 편하구나. 이렇게 대충 시간 때우자. 아,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고서 추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뻔히 형식적으로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적어도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면 그 한의원은 30초 만에 추나요법을 끝내더라, 뭐 이런 소문은 안 날 테니까.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걸 텐데, 에이, 이건 좀 아니죠. 야, 난 좀 쉴 테니까 네가 거기 누르고 있어. 이것도 아니죠. 심지어 이렇게 직원들에게 손대고 있으라고 시키고서 추나요법에 보험 청구를 한다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위법이에요. 아, 귀찮아. 그거 뭐 원리 간단할 것 같은데 괜히 힘 뺄 필요가 뭐 있어. 기계로 하면 되겠네. 대충 이쯤을 눌러주는 기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런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기는 해요. 이런 기계들이 교정에 얼마나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가라는 건 차지하고 일단은 현행법에 어긋나요. 아까 말했듯 환자의 몸에 주어지는 힘은 한의사의 제어 하에 있어야 되니까 누르거나 밀거나 기계가 도와주거나 뭔가를 제어하고 있는 힘을 가하고 있어야 돼요. 기계로 추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거꾸리 같은 데 매달아 놓고서 추나했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할 거면 우리가, 그러니까 추나요법을 하는 한의사들이 늘 욕해왔던 일부 의료기관들, 그러니까 800만 원쯤 하는 기계에다가 환자를 올려놓고 오토 세팅 1번 누르고 시간 때우고 난 다음에 골반 교정했다라고 하던, 그래서 우리가 늘 욕해오던 그 의료기관들하고 뭐가 달라요? 아, 그러면 자동기계를 가져다 놓고서 추나를 한다는 한의원은 걸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만약 서비스 수준에서 해주는 거였다면 이미 목적한 바에 추나요법 시술은 다 끝냈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서비스로 해드린 거라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뭐 전체 치료 과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기계가 오토 동작으로 하더라, 뭐 이건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추나 시술을 할 거는 제대로 다 했고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을 겸해서 해준 거다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기계의 유무만 가지고서 뭐 추나요법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번째 오해, 뭔가 디테일이 어색해. 아, 내가 추나하는 거 많이 봤거든. 저 원장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요. 이 영상을 좀 볼까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정말 좀 부끄럽게도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조용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돼서 그 전문가분들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퀴즈를 낸다면 왜 저 따위로 하고 있을까요? 일반인 분들이 보실 때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하죠. 왜냐면
이 모델은 이 영상을 찍기 몇 시간 전에 치과에 다녀왔어요. 제 기억에는 양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니까 어디를 만져도 되는지, 어디를 만지면 아픈지 미리 확인해 두고 그냥 머리만 잡고도 동작을 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실제로 시술을 하다 보면 치과 다녀온 분도 있고, 콘택트 렌즈, 그 중에서 하드렌즈를 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드렌즈 끼고 오신 분들에게 특정 시술을 하면 원장하고 환자분하고 진료실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찾는 장면이 연출돼요. 직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근래에 필러를 넣었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혔다, 또는 피어싱, 귀걸이를 최근에 했다, 이석증을 앓고 있어서 건드리면 핑핑 돈다, 뭐 정말 다양한 조건을 마주하게 되니까 족보에 없는 방식으로도 추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면 뭐 엄청 이상해 보이죠. 이런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개인의 근력, 체격, 특수한 체형 조건 때문에도 독특한 방식으로 추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에 언젠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배가 안 나온 원장님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로 밀어낼 수 없으니까 이거랑 다르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가면서 힘들게 뱃살을 유지하고, 그리고 특수한 체형이나 조건 때문에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술을 할 때도 있어요. 시술하는 디테일이 다 조금씩 달라요. 하나 볼까요? 이 경우는 별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모델이 추나 시연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작아서 가볍고 근육이 부족해서 살살 건드려서 다치지 않게 해야만 되고, 유연성은 또 약간 비정상적으로 좋아서 제가 원하는 모든 각도에서의 시술을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도 별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모델인데, 머리가 좀 커서 무겁긴 하지만 근육은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편이라 힘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시술을 할 수 있었고, 이 모델 역시 별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고, 머리가 아주 많이 크고 그러니까 무겁고, 거기다가 목 근육이 두꺼운 데다가 나이도 중년이라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왼손으로 고정만 해서는 안 되고 힘도 같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가슴팍에 끌어안듯이 밀착시켜서 강한 힘을 주는 거죠. 물론 근육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강하게 하면 근육 다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침을 맞고 시술하는 게 순서에 맞겠지만, 아니면 양방 도수치료처럼 마사지를 장시간 해주고서 그러고서 했어야 되지만, 영상 찍을 시간은 부족하고 만약 근육을 다친다면 뭐 지가 지 한의원 가서 스스로 물리치료를 하든지 침을 놓던지 뭐 그럴 테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시술하는 한의사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각 환자마다의 체격, 건강 상황, 성별,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해요. 즉, 일반인들이 동작의 디테일한 차이점을 눈썰미에 의존해서 시술하는 한의사의 숙련도를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오해, 확인을 안 하는 한의사. 몇 번 반복했던 말인 것 같은데, 추나의 과정은 항상 진단, 시술, 확인의 과정이 필수예요. 그냥 목이 안 좋아 그럼 우두둑, 이게 아니라 뭘 건드릴지 결정을 하고, 시술하고, 목적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끝나고 나면 확인. 근데 이건 좀 오버예요. 저도 제 자신이 추나하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 동작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런 종류의 시술을 하면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관찰하는구나,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하여튼 시술을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테고, 그 시술 후에는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렇게 오버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해야겠죠.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원장님들은 그냥 추나 신용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쿵쿵대는 횟수가 달라요. 정말 고수 원장님들은 환자를 딱 보면 몇 번이나 해야겠다 이런 걸 가늠할 수 있겠지만, 전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횟수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저는 중간에 손에 느낌이 오니까 이쯤이다 싶으면 멈춰요. 그리고 전 고수가 아니니까 다시 확인해야죠. 느낌은 왔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쩔 때는 맞고. 안 됐다? 잠깐만. 좀 세게 할게.
어쩔 때는 부족해서 좀 더 하고. 언제까지? 대칭이 된 거 확인할 때까지. 근데 이 감각이 잘 단련된 원장님이라면 확인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겠죠. 손에 전달되는 감각만 가지고 자동으로 확인이 된다. 그런 분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확인 과정을 생략하겠죠. 그러니까 과정의 생략 여부도 숙련도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예요? 다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뭐야, 결국은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 라고 여기까지 긴 영상 보느라고 시간 낭비했다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추나요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 치료의 적절성, 합법의 여부, 의사의 숙련도 등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결국은 직접 겪어볼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봤더니 뭔가 좋아지는 게 보여. 그러면 그 한의원 원장님이 잘하시는 거겠죠. 동작의 종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지. 목표가 뭐냐? 거기 뭐 어디 아파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집 근처부터 하나하나 한의원을 들러서 시술을 받아봐야 아는 거냐? 그럼요. 그게 제일 확실하죠. 그나마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지인 추천이죠. 주변 지인 중에 추나 받아본 분들이 있으면 그 추천이 제일 좋겠죠. 물론 지역 맘카페 멤버 뭐 이런 가짜 지인 말고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해 봤던 그런 진짜 지인이요. 두 번째로는 한의원 찬스죠. 본인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께 물어보시면 되죠.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추나라는 거를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어디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해주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건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의 원장님에게 물어보시면 그 원장님 자신은 추나를 하지 않더라도 추천해 줄 만한 한의원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지인 중에 추나를 받아본 사람이 없다 라던가 나는 단골 한의원도 없고 지금 한의원을 다니고 있지도 않다 라면은 뭐 직접 발품을 파시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무리 정확한 기준을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처음 가서 무작정 받아보는 것보다 미리 한 가지라도 봐두고 알고서 그러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본인 느껴지지? 소리가. 아마 카메라로는 안 잡힐 거야, 소리가. 다시 위치. 여기도 안 좋은데,